정인회박 이재원입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내가 피할 수 없는 너무 힘들고 전혀 어디를 봐도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계속 가중되고 반복이 될수록 이 학습된 무기력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스트레스는 받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를 낼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번아웃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굉장히 어렵고 피할 수 없는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게 지속적으로 가해졌을 때 나도 그걸 통해서 막 우울증도 생기고 힘들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하지 못하는 상태, 심지어는 출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출구로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 못하게 된 상태가 바로 이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왜 만성적인 정신질환이 있잖아요. 이 만성적인 정신질환을 옆에서 계속 케어해 주시는 보호자분들한테 이 번아웃 증후군이 심하게, 흔하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아픈 가족을 돌보고 그래서 간호를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놓고 봤을 때는 피할 수 없는 굉장히 이런 고통 같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가족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가족이고 식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번아웃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번아웃 증후군이 생기는 이유는 이 사람의 뇌에 실행 기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행 기능을 조금 더 쉬운 말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뇌 안에 이렇게 problem solving loop, 문제 해결 고리라는 게 있어요. 이 고리가 자꾸만 돌아갈수록 문제가 해결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두엽에서는 일단은 어떤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정보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그거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행을 한 결과가 해결이 잘 됐다. 그러면은 여기서 도파민으로 보상을 받고 이 문제는 해결이 돼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시나리오가 아닌, 여기까지 열심히 왔는데 여기서 열심히 했는데 실패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도파민 공급도 못 받고 다시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다시 아이디어를. 그래서 한 번 돌고 안 되면 또 돌고 또 돌고 계속 돌면서 나에게는 결과물은 안 나오고 계속 모든 아이디어가 다 소진되어 버리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질 때 더 이상 전두엽은 이 프로블럼 솔빙 루프를 돌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말씀드린 학습된 무기력과 비슷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강아지는 나한테 자꾸만 전기 자극이 오고 이거를 어떻게든 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리저리 뛰어보기도 하고 벽에 부딪혀 보기도 하고 어디를 뭐 이렇게 밀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온갖 방법을 다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상자를 너무 튼튼하게 만들어 놔서 강아지가 그게 성공하지 못했겠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셀리그만이. 전부 다 결과가 실패를 하게 되니까 더 이상 이 프로블럼 솔빙 루프를 돌리려고 하는 이런 에너지조차 나오지가 않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나한테 새로 어떤 가능성이 나와도 그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에너지, 이런 게 생기지가 않는 상태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두엽의 기능 저하를 동반을 하게 됩니다. 전두엽의 기능 저하는 그 원인이 뭐가 됐던 간에 이게 뭔가 교통사고로 전두엽에 손상이 와서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서 이게 잘 안 돌아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두엽에 뭔가 중풍이나 뭔가 스트로크라고 얘기하는 뭔가 이제 풍이 와서 혈관이 뭔가 터지거나 이렇게 돼서 이 루프가 잘 안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거 이외에도 지금 방금 제가 번아웃 증후군에서 말씀드렸듯이
풀리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스트레스, 어려운 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게 풀리지가 않아서 번아웃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자, 그래서 이 번아웃 증후군을 피하기 위한,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무 어려운 문제를 이제 매달리고 있어서는 안 돼요. 네. 어려운 문제는 가급적이면은 좀 피하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의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남을 설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별로 기대를 갖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항상 잘 될 만한 거, 잘 풀릴 만한 거, 예, 이런 거에 내가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쉬운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프로블럼 솔빙 루프, 이게 전두엽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는 전두엽 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나한테 올라오는 여러 가지 불안을 내가 대처할 능력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안한 생각 쪽으로 계속 이끌려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번아웃 증후군도 어떻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우울증으로 빠지는 한 가지 어떤 유형, 우울증으로 향하는 한 가지 유형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도박 같은 확률이 굉장히 낮은 활동, 이런 게 있어도 번아웃 증후군이 되고요. 알코올 중독은 사실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알코올이 이 전두엽 기능을 떨어뜨린 거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내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게 번아웃인데, 예, 알코올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또 어떤 분은 직장과 관련돼서 번아웃이 잘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직장에서 너무 과로, 어떤 무리한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래서 이게 일을 해도 내가 이런 고된 어떤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태일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우울한 상태가 되게 되는 이런 번아웃이 사실은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 간단하게 번아웃 증후군이 왜 생기는 거냐를 설명을 드리면서 학습된 무기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런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성공 가능성이 낮은 거에 너무 큰 기대를 거는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시고, 좀 쉽고 간단하고 확률이 좀 높은 이런 쪽에 기대를 거는 이런 스트레스를 좀 피하는 방법을 습관화하시면은 훨씬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번아웃 증후군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